일반 건강검진에 PSA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술 후에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교수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첫 출연하신 영상이 전립선암이었고요. 그 사이에도 저희가 연락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바로 영상에 달린 구독자들의 댓글 덕분이었는데요. 근데 교수님 바쁘신데도 늘 답을 빨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번거롭진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진료를 실제 할 때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성심성의 있고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막 약간 죄책감도 있고, 또 제가 실제 환자 보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되는 한 충분히 빨리빨리 좀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긴 하셨지만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반 건강검진에 PSA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하긴 했었지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이 있고, 또 개인적인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하는 검진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에는 전립선 혈액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PS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검진센터를 방문해서 가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PSA라는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PSA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보고 한 달 후에 검사를 다시 한 다음 그래도 높으면 pH 검사를 해보자.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네.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에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많이 높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많은데, 애매한 수치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될 가능성이 15%,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추가로 이용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PHI,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는 전립선 건강지수, 프로스테이트 헬스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그 검사를, 똑같은 혈액 검사인데 이 PSA 검사의 정확성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진단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실제 이 환자들을 조직 검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미뤄도 될지를 결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는 있는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연인데요.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PSA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PSA라는 종양 표지자가 원래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PSA 수치가 수술 전에 5였다면 수술하고 난 뒤에 잔존 전립선 조직이라든지 전립선암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0.1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떨어지는 수치, 그러니까 2.5가 되는 수치, 그 기간이 3일이면 2.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이 PSA라는 수치가 아직도 여전히 1, 2, 3 정도 이상으로 체크가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혹은 길게는 한 2달 지났는데 PSA가 의미 있게 아직까지 혈액에서 체크가 된다는 것은 잔존암의 존재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의 병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판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도 PSA가 여전히 높게 측정되는 것은 잔존암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단도 진단이지만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으셨는데요. 다른 질환으로 이미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고, 또 한 분은 50년 전에 10cm 개복으로 복막염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두 분의 경우에처럼 뭔가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요즘 들어와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이제 대세가 되고 대부분의 표준 치료로 되면서 기존의 개복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로봇 수술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러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위암 수술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선택적 수술이라고 그러죠.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맞추어서 절제를 하고 깨끗하게 이제 회복되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가 복강경을 넣어가지고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수술이 깔끔하게 진행되었고 큰 부작용이 없고 합병증이 없었으면 복강 내에 장기의 유착이 별로 없어요. 깨끗하게 잘 아물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로봇을 이용한 이런 전립선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 어떠한 사고라든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장파열이 돼 가지고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장파열이 돼서 복막염을 초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장염이라고 얘기하는 명장염 수술은 간단하죠. 명장염 초기라고 해서 아니면 급성기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명장이 파열돼 가지고 복막염이 심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크게 수술 상처를 내 가지고 수술을 한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복막의 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복강경 들어갈 정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소장이라든지 대장이 복벽에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는 장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게 좋고, 저희 경험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복막 유착은 충분히 로봇 수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없다는 실제 수술을 시도해보고 복강경을 넣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질환으로 수술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 그 로봇 수술 받으려면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떤 수술을 했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이제 검사는 전립선암을 이제 수술 계획을 잡을 때 하는 CT라든지 MRI 검사만 하더라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이 환자의 이전 수술 상처를 보고 그다음에 배를 한번 만져보고 유착이 심한지 상처가 잘 아물었는지 그런 걸 보고 CT와 MRI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수술의 병력과 그리고 전문가가 이제 영상 검사를 보고 예측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어요. 아내분이 질문을 주셨는데